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재광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26년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2026년에도 방위사업 주도의 성장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세트랙아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방위비 추세를 보시면요. 2025년에도 12년 연속 증가하면서 역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요. 현재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가 변화하면서 세력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가 추세는 2026년에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방위비에서 무기 도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특히 러우 전쟁을 계기로 그동안에 무기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런 유럽 지역의 무기 도입비 비중 상승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유럽 지역을 필두로 해서 지금 무기 현대화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무기 도입비 증가 추세는 26년 이후에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2025년 9월에 이제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은 2026년 국방비는 전년비 8.2% 증가한 66.3조 원인데요. 2008년에 8.7% 증가한 이후로 최고 증가율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방위력 개선비 같은 경우는 13% 증가한 20.2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무기 도입 그리고 개발 예산으로 방산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 방위력 개선비는 지속적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영내 안보 위협 상승 고려하면은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무기 거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무기 거래 시장 규모를 보면은 냉전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냉전 기간의 최고 수준이었던 1980년 초반하고 비교해서는 여전히 35% 낮은 수준이고요. 방위비 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은 글로벌 무기 거래 시장 규모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래프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좀 특이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미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현재 알려진 무기 인도 계획을 고려하면은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수출 시장 점유율이 거의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국의 제재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 시장 점유율도 한번 보면은 일단 첫째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입 비중이 급증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향후 전망으로는 저는 중동 지역의 무기 수출 수입 시장 비중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가 그리고 세력 간 분쟁이 계속 상존하는 지역이고 특히 이제 미국의 개입이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분단 국가라는 특성상 오랫동안 주요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무기 국산화 노력에 힘입어서 2010년 중반 이후에는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지금 도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주요 무기 체계 그러니까 함정이나 K9 자주포 같은 화력 체계 그리고 FA-50 같은 항공기 위주로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K2 전차 같은 기갑 차량 그리고 천궁2 같은 대공방어 시스템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수주를 보시면은 올해 2025년 17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경신하고 있고요.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 폴란드의 이런 대량 수주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의 잔여 계약 이제 남은 계약들 이행하는 것 그리고 중동 쪽 수주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 증가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되는 주요 무기 체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A-50인데요. FA-50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 수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폴란드 수출로 인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은 수출 경쟁력은 더욱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KF-21 같은 경우는 현재 대한민국 공군용으로 양산 중인데 향후에 스텔스 성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의 확장이 가능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국가로 수출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9 자주포와 천무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뒤지지 않는 성능뿐만 아니라 빠른 인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육군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운영 안정성도 확보됐고 향후에도 수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2 전차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 수출로 인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더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레드백 장갑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유럽이라든지 중동 쪽 수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공방어체계, 천군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요. 글로벌 안보위협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공방어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 중인 LSAM, LAMD 개발이 완료되면은 향후에는 이제 패키지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올해 유상증자를 통해 4.2조 원의 조달을 완료했고요. 이를 통해서 신속한 해외 생산 기지 확보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라는 게 주요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트랙 I인데요. 세트랙 I 같은 경우는 현재 글로벌 안보 위협 상승 때문에 국방용 정찰 위성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인한 임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전망하고 있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도 국방 위성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여기 보시는 대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도 더 수주 잔고 늘어날 걸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올해 4.25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고 보완하는 이제 후속 프로젝트로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이 현재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아마 선정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고 있고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주 잔고 더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년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